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배당 결산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주식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번엔 제가 처음으로 투자한 종목의 배당을 받아 결산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영상 전체를 시청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환상감자 채널은 배당과 돈 이야기하는 채널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 중심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동기부여를 얻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바쁜 직장인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대 후반 13년차 대기업 직장인이고 부캐를 키워 1인 법인으로 만들었고 월 평균 3천만 원의 순수익을 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본캐와 부캐가 번 돈으로 배당주에 투자해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중입니다. 1, 2년 내에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주식은 대부분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요.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KTNG, 해외 지수 추종 ETF 정도밖에 없습니다. 배당은 법인과 제 계좌, 아내 계좌로 분산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에 받은 배당은 세후 104만 1,596원입니다. 리얼티 인컴에서 15,537원, 커버드콜인 QYLD에서 47만 1,516원, 애플에서 17,822원, 삼성전자우에서 4만 374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서 12,720원,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에서 8,480원, 제피에서 33만 9,058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에서 13,473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42,000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28,764원, 그리고 단기 채권인 SGOV에서 23,650원,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 해지 ETF에서 28,202원을 받았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세금 계산하지 않았고요. 제 포트에 처음으로 채권이 등장하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왜 채권에 투자했고 단기 채권과 미국채 20년물 엔화해지를 ETF로 구매했는지는 잠시 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최근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채권에서 배당을 받은 게 특징인데요. SGOV는 650만원 정도 매수했으며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해지 ETF 줄여서 2621은 1261만원 정도를 분할로 매수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0.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SGOV는 파킹 통장처럼 현금을 쟁여놓고 배당받을 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사실 SGOV와 같은 단기 채권은 현금성 자산과 같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하락이 두드러질 때 조금씩 판매해 슈드와 QQQ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2621과 같은 장기 채권을 투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많이 내려왔습니다. TLT 기준으로 고점인 171달러에서 52.51달러로 45%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시그널로 최근에 반등을 했죠.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4분기에서 3분기 그리고 2분기가 되더니 며칠 전엔 빌 에크먼은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더군요. 저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오른다는 단순한 관계를 기반으로 투자했습니다. 특히나 장기 채권은 생각보다 변동폭이 커서 최대한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늦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번 연도 5, 6월부터 채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등을 공부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간접 투자였습니다. 특히나 직접 투자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더군요. 소액 채권을 투자하면 0.6%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1,000만원 투자하면 60만원은 증권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보통 증권사별로 채권 만기까지 잔존 기간과 거래 금액이 낮을수록 수수료가 높습니다. 미국 주식도 처음 투자했을 땐 수수료가 높고 불편했던 거 아시죠? 증권사가 너도 나도 미국 주식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수수료 인하가 되었듯 채권 시장도 개인이 투자하기에 좋은 수수료 논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인하되면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TLT를 투자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TLT도 리스트에 들어있긴 했는데 제가 엔화 테크 하다가 엔화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엔화로 투자한 것입니다. 달러는 달러 투자하다 물리면 현재 금리가 높아 RP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 엔화는 금리가 낮다 보니 얄짤없더군요. 그래서 엔화 미국채 20년물을 장기 채권으로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포트폴리오에
장단기 채권을 더해 2.4% 정도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올해 누적된 배당금은 세후 1,900만 34,093원입니다. 법인의 셀프 배당은 제외했고요. 연간 누적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3,823만 5,864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실제 배당금 막대 차트가 선형적으로 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점점 배당 스노우볼이 굴러간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받은 배당은 작년보다 96.7%가 늘어났으며 12월 달 배당까지 포함하면 100%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배당금에 집중했기 때문이고요. 이사 가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배당주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금을 궁금해 하시던데요. 원금은 7.5억쯤 됩니다. 월 배당은 241만원 정도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241만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꽂힌다는 소리죠. 최근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배당주는 어떤가요? 지금은 배당주가 힘을 못 쓰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았던 금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갔었지만 어느덧 5%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았던 비트코인도 어느새 16% 정도 수익을 내게 되었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모으다 보니 어느새 수익이 되었네요. 우리 같은 직장인은 가격이 쌀 때 조금씩 쟁여놓고 느긋하게 본업에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SCHD와 QQQ를 반반 적립할 생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이라 판단해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크게 없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배당이 외면받고 있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위험했던 중소형 은행주와 상업용 부동산에 있던 위험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배당주가 오를 여지도 생기고요. 주식은 선 반영하는 거 아시죠? 기억하세요. 마이너스가 기회입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6개월마다 실행하는 리밸런싱도 할 예정이니 다음번 배당 결산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쁜 직장인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